네,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제2의 IMF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경제 살리기에 주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 어떤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암울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절벽 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은행에서 2025년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지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0.8로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3달 전에는 1.5를 전망했었는데요. 불과 3달 만에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1% 성장률을 못 기록한 것은 지금까지 5번밖에 없는데요. 네. 6.25 때 사실 이때는 전쟁통 아닙니까? 이때 0.6을 기록한 바가 있고요. 80년대에는 오일 쇼크가 있었죠. 오일 쇼크. 예, 네. 이때는 마이너스 1.6을 기록했고요. 98년도에 IMF 때 이때 사실은 국가 부도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때 마이너스 5.1을 기록했고요. 2009년에는 전 세계가 사실은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다시피 한 금융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0.8.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때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0.7 이렇게 딱 5번 정도 우리가 1% 미만으로 성장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상 재난, 환란, 팬데믹 같은 그야말로 재난급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가 1% 미만으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사실 0.8이 전망이 됐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재난급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게 바로 수출인데요. 그 수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에서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웃도는데요. 최근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그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일 발표된 수출입 동향 통계를 보자면요. 우리나라 5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가 줄었습니다. 이 품목별로 보자면요. 관세 부과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는 자동차가 4.4% 줄었고요. 지역별로 역시나 살펴봐도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대미 수출은 물론이고 대중 수출 역시나 8% 이상 감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관세 충격, 지금이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13대 주력 산업 가운데 철강, 정유, 기계 등 9개 산업이 올해 수출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수도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제 내수가 안 되는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제의 핏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 이 자영업자의 폐업자 수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무려 100만 명에 이제 육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돈이 안 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실업 급여의 건수도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피가 안 돈다 그러면 이제는 동맥경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지금 시장에 돈이 안 돕니다. 그래서 돈맥경화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시장에 이제는 돈이 말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뉴스 보니까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한다라고 써 있던데 실용적인 건 뭐고 또 시장주의는 뭡니까? 합쳤어요, 심지어. 예, 합쳤어. 예. 뭐죠? 아마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최수중 아나운서 목이 메이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용적 시장주의는요. 기업과 시장의 자유는 존중하되 국민이 피해를 보거나 시장이 불공정할 때는 정부가 개입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훔쳐간다라고 하면 정부가 나서서 막겠다라는 겁니다. AI나 첨단 산업이 필요한데 민간에 돈이 없다라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맡기되 국민이 힘들면 정부가 나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부의 실용주의 의지를 드러내는 게 바로 경제 공약 1번 성장입니다. 사실 범진보 후보들은요. 성장보다는 분배, 형평, 복지 같은 걸 강조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이미 쪼그라든 피자를 나누는 게 뭐가 중요하느냐. 일단 피자를 2배로 부풀리고 그다음에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저도 목이 메이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돈이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담아봤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저희들이야 뭐 정말 이렇게 함부로 지갑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정부 들어서는 저희들 서민 좀 살 수 있게끔 물가를 좀 낮춰줬으면 그리고 살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그거죠. 뭐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물가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씩 더 내려줬으면 좋겠어. 너무 올라가. 이 소비자들 힘들고 자영업자들 힘들고
자영업자들 진짜 장사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타 지역들도 활성화시킨다면 사람들이 점차 그곳에서 갈 거고 자연스럽게 지역이 발전되면 경제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이 일자리도 잘 없고 시급이나 이런 게 조금 가격이 낮은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가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특정 기업에 조금 의존하고 있다고 봐요. 좀 경쟁력 있는 센 중소기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경제를 걱정하는 뭐 체감은 온 국민이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근데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장바구니 물가 잡고 또 집값 좀 안정되고 세금 좀 덜 내고 일하고 싶은 사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한 바람 아닌가요? 네. 대단한 바람이네요. 그게 대단한 건가요? 생각보다 힘들 것 같은. 어찌됐든 김경아, 김경아, 봐주신다면. 김경아 이쯤 되면 뭐 국회로 한번 진출하시겠습니까? 노리는 데 있어요? 네. 기호 한 100번 정도 말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국민들의 바람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지 새 정부의 경제 정책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 정부의 경제 공약 중에 또 유독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주세요. AI 투자 100조 원 시대에 모두의 AI를 실현하겠다인데요. 모두의 AI라는 말 많이 하던데 이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 정부는요, 사실상 성장 동력을 이제 AI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자료 화면 보듯이 이 100조 원 시대를 이제는 열겠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문제가 있죠.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 그러면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로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일은 누가 하죠? 손은 누가 키우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생산성이라는 이제 문제가 항상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부족한 생산성을 바로 AI와 로봇으로 채우겠다라는 것이 이제 현 정부의 이제 보관입니다. 정말로 좀 방향 설정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안해 낸 것이 이제 모두의 AI를 이제 만들겠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센터를 이제 건립을 해서 뭐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방책이고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반도체나 2차 전지 부분에서 초월하겠다. 한마디로 이제는 추월을 방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월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초격차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이제는 기술을 더 진보시키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IT 강국이었잖아요. 그 맞아요.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AI 시대가 되면서 같은 알파벳 두 글자인데 거기에 바뀐 것만으로도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으니까 요새 말로 정말 자존심이 정말 긁히고 있거든요. 너무 속상해요. 네, 맞습니다. IT 시대에는 우리가 사실은 세계를 선도하는 IT 강국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 AI 시대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이래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영국 언론기관 토토스 미디어가 발표를 한 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세계 AI 관련해서 경쟁력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를 했어요.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중국인데 우리나라의 순위는 무려 6위로 IT 강국 입장에서는 많이 자존심 상하는 수치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대학인 스탠퍼드 대학 있죠? 거기 연구소에서 2025년도 AI 인덱스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순위는 경쟁력은 무려 11로 랭크가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예요 또? 또 우리가 기술 강국이고 인재들이 많은 나라인데 AI 관련한 인재의 유출국 순위를 우리가 조사해봤는데 세계 4위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 있는 1, 2, 3위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예요. 사실상 좀 규모 있는 선진국 중에서는 그 나라의 인재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사실상 1위 국가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굉장히 안 좋죠. 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AI에 우리가 이 격차를 줄이고 당위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AI 좀 뒤지더라도 우리가 뭐 자동차도 잘하고 가전도 잘하고 조선도 잘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안심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잘하고 있는 자동차, 가전 여기에는요. 중국과는 그래도 품질 격차를 많이 벌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AI가 탑재된다. 그러면 전혀 다른 물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죠. 네. 네. 그런데 요즘 솔직히 집에서 쓰는 로봇 청소기 우리나라 제품이 1등이 아니에요. 왜냐? 중국산에 AI가 탑재되니까 기존의 청소기와는 전혀 다른 물건이 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 잘하고 있는 산업에도 이제 AI가 뒤지기 시작하면 기존에 있던 경쟁력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반드시 AI 기술 격차를 좁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AI 관련 인재 막 유출되면 속상하잖아요. 네. 그거 뭐 어떻게 잡을 방법 같은 것도 다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 공개를 좀 더 지원하고 막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100조 정도를 정부 임기 5년간 투자해서 AI 인프라도 늘리고 인력에 대한 지원도 좀 늘리고 연구개발 예산도 좀 늘리고 해서 결국에는 이런 격차를 줄여가겠다는 계획을 그래서 낸 걸로 보입니다. 뭐 요즘 AI도 걱정이고 뭐 그렇지만은 저는 요즘 기분이 좀 좋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냐면 제가 16개 종목을 갖고 있어요, 주식을. 근데요? 근데 항상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9시 딱 돼갖고 탁 앱을 열면 빨간불이 나와. 많이 올라요. 주식시장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혼자 웃고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혼자 웃고 계세요. 아직 웃고는 웃는데 아직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조금씩 줄어드니까 좀 그렇지 않아. 주식시장 좋죠, 요즘.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주식시장은 불기둥을 뿜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사실은 코스피가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이 취임한 날 그날 코스피는 어떻게 됐을까 쭉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하고 코스피가 오른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 때 1.4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2배 정도 되는 2.6 정도를 이재명 대통령 취임할 때 올랐고요.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가 오르고 있어요. 어제는 2,855에 마감을 해서요. 한동안 답답하게 우리 증시를 누르던 2,500선 박스권까지 탈피하면서 현재 불기둥을 뿜고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증시 5,000포인트,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과 신뢰를 좀 보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시장을 다시 보고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특히 이제 상법 개정안 같은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게 시장을 확실하게 개선할 것처럼 시장에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현재 코스피 시장은 빨간불, 불기둥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기둥.